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서승조 원장입니다. 딱 세 가지죠. 처짐, 주름, 꺼짐. 나이 들어 보인다.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? 첫 번째는 다 리프팅만 생각하세요. 리프팅만. 사실 리프팅이 가장 긴 건 맞아요. 맞지만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꺼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꺼짐에 대해서 요즘 또 관심이 많기 20대와 40대 사진을 한번 딱 띄워놓고 비교해 보시면은 광대가 꺼지고 광대 옆볼이 꺼지고 눈 위가 꺼져 있어요. 눈 밑도 살짝 여기도 꺼져 있고, 그런 꺼짐들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거든요. 어린 아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? 이 해골 모양의 형태로 얼굴을 그리게 돼요. 이 윤곽의 느낌이 더 다 잘 드러나 있다.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얼굴에 윤곽이 보이나요?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게 리프팅만큼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채워주는 거죠. 그 볼륨을 채워주는 방식에는 크게는 필러 지방 이식이 있고,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또 하는 게 이제 콜라겐 부스터를 또 많이 하죠. 지방 이식하기엔 좀 부담스럽고, 또 필러 하면은 다 흘러내릴까봐 너무 많은 양을 넣었을 때는 물컹물컹한 느낌이 싫어서 화학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해 줄 수 있는 물질들을 쓰기도 하죠. 그래서 어느 부위에는 필러를 쓰는 게 좋고, 어떤 부위에는 콜라겐 부스터를 쓰는 게 좋고, 어떤 경우에는 또 지방 이식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네. 지금 이마부터 관자까지가 조금 울퉁불퉁하고 꺼져 있어요. 사실 이럴 때는 지방 이식을 더 권하는 편이긴 해요. 첫 번째로 양이 많아지거든요. 필러를 이마 관자를 다 넣으려고 하더라도 10cc 필요해요. 10cc 이런 식으로 이마에 필러를 넣게 되면은, 필러는 물성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조직에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. 좀 흘러내리고, 그러니까 이제 눌렀을 때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느낌이 좀 생길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자만 한다, 아니면 이마의 일부만 꺼진 부위를 한다라고 하면 권하고, 전체적인 볼륨감과 꺼짐을 더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이식을 하고, 콜라겐 부스터는 이마 쪽에는 잘 쓰진 않고요. 관자 쪽만 있을 때는 콜라겐 부스터를 좀 쓰죠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마와 관자의 꺼짐을 해결하면서 이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했다 생각하면 되고, 다음 케이스도 이마랑 관자를 전반적으로 다 채워주기 위해서 지방 이식을 했고, 그러면서 훨씬 더 좀 어려 보이고 얼굴이 둥글어 보이는 느낌을 갖게 한 거죠. 이분은 이제 이마랑 관자를 필러로 해결한 거죠. 이마 관자를 전체로 할 때는 지방 이식을 더 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. 왜 그러냐면은, 잘 보면은 위쪽 이마가 짱구처럼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어요. 많은 양의 볼륨이 필요 없는 거예요. 이제 살짝만 채워줘도 되는 거예요. 진짜로 조금밖에 안 채웠어요. 근데 어때, 볼륨이 확 살아나면서 훨씬 더 좁은 이마가 좀 더 넓어 보이고 좀 더 밝아 보이는 느낌이 생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필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더 앞으로 나오는 게 싫다고 하셨고, 모래시계처럼 푹 들어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얼굴도 길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좀 더 있죠. 이분도 이제 관자를 필러로 채워드렸고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생기죠. 그래서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옆볼이 패이는 경우들이 좀 더 많죠. 광대가 커가지고 옆볼이 패인 분들도 있죠. 그런 분들은 광대를 축소하면서 옆볼을 채워주는 게 좋겠죠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관자를 좀 더 채워주는 경우에 얼굴이 훨씬 더 이제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. 이분 같은 경우는 옆볼을 콜라겐 부스터로 채웠어요. 제가 사실은 이 옆볼 채우는 데는 콜라겐 부스터를 좀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. 그 이유는 뭐냐면은, 넣었을 때 필러를 채워도 이게 잘 안 올라와요. 이게 바닥이 단단해야지 밀어 올려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여기도 바닥이 단단하지가 않잖아요. 바닥에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올라와요. 그렇기 때문에 필러로 했을 때 생각보다 처음에 괜찮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아쉬워요. 근데 콜라겐 부스터는 콜라겐 자체를 조직에서 생성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콜라겐이 차오르면서 좀 더 올라오는 느낌이 생기고,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부스터를 써요. 그럼 지방 이식은 어떠냐? 지방 이식 좋은데, 피부가 너무 타이트한 경우에 지방이 잘 생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사실 제일 생착이 안 되는 부위가 저는 이 옆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조직이 너무 타이트해서 지방이 들어갔는데 자꾸만 생착이 안 되고 다시 꺼지고, 그럴 경우에 콜라겐 부스터를 저는 많이 쓰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콜라겐 부스터를 좀 더 써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, 옆볼이 채워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얼굴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사실 관자 꺼진 거는요, 머리 스타일로 커버가 가능해요. 근데 광대 튀어나오고 여기 꺼진 거 머리 스타일로 커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예전에 H.O.T에게 문희준 씨 관자 꺼지면 어느 정도 헤어스타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, 옆볼 꺼지면 사실 헤어스타일로 커버가 좀 힘들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사실 잘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느낌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,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잘 채워주는 게 좋고 가성비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해요. 이건 어때요? 볼페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. 옆볼 필러를 했고 이 부분에 살짝만 넣어준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볼륨감이 훨씬 더
얼굴이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으로 바뀌게 됐죠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게 만져줘도 괜찮고 어차피 흘러내려도 더 흘러내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양도 별로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,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한 부위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필러를 조금 더 지양하는 편이고, 소량만 들어간다면 필러가 사실 가성비가 제일 좋죠. 싸고 나중에 정 마음에 안 들면 없앨 수도 있고,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, 지방 이식이나 콜라겐 부스터는 했을 때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잘못 생기거나 너무 많이 콜라겐이 생겼을 때 제거하기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,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부위별로 콜라겐 부스터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 필러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,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필러와 콜라겐 부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필러 종류는 저희 이것만 쓰는 거 아니고 더 많이 쓰는데 그냥 있는 거 그냥 몇 개 가져왔어요.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주비덤이랑 레스틀렌일 거고요. 국내산 중에서는 체움이랑 뉴라미스 뭐 이런 것들 많이 써요. 이런 것들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콜라겐 부스터라고 해서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뉠 수가 있어요. 주베룩이나 올리디아처럼 PLLA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콜라겐 생성량이 조금 더 적으면서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엘란세랑 라플렌이라 그래서 이건 콜라겐 부스터인데 우리가 보통 영구 필러로 알고 있어요. 그만큼 콜라겐 생성량도 많고, 이것들도 나중에는 이제 원래 주입한 물질들은 2-3년 정도 지나면 다 없어지지만 이게 생성된 콜라겐은 남아있죠. 그래서 그 양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콜라겐 부스터들도 있죠. 콜라겐 부스터는 필러보다 좀 더 다루기 까다로운 제품이죠. 효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생겼을 때 유가종이나 결절들이 생겨서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, 그리고 제거가 어려울 수 있다, 그런 단점 때문에 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요.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필러보단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.